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쫓기시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하고 원룸 들어올 때 통장 앱 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느낌. 스펙 쌓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보고 나면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약한 게 아니에요. 게임 룰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세대가 왜 유독 불안한지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하나의 공식을 배웠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내 집 마련하면 된다. 이게 정석 루트였죠. 부모님도 선생님도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공식이 실제로 작동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원 다니고 스펙 쌓고 자격증 따고 토익 점수 올리고 대외 활동하고 인턴 경험 쌓고 해야 할 건 다 했어요. 근데 막상 사회에 나오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대학 나왔는데 경력 3년 이상 우대라는 공고만 보이고 취업했는데 계약직이고 정규직 전환됐는데 전세 보증금도 못 모으겠고. 여기서 핵심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1990년대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연봉의 5배였어요. 5년 모으면 집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연봉의 20배가 넘어요. 똑같이 열심히 일해도 부모 세대가 5년 걸린 일을 우리는 20년 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예요. 내가 게으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판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내가 믿던 세계관과 실제 현실이 충돌할 때 생기는 극심한 불편감이에요. 열심히 하면 올라간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버티기만 해도 다행이 되어버린 거죠. 이 간극이 클수록 불안은 비례해서 커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대 후반 직장인이 있어요. 토익 950점, 학점 4.0 이상, 대외 활동 5개, 인턴 경험 2곳. 완벽한 스펙이죠. 근데 입사 공고 보면 경력 3년 우대예요.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 겨우 들어간 회사는 1년 계약직, 열심히 일했는데 정규직 전환은 내년에 검토래요. 이게 인지 부조화예요. 스펙 쌓으면 된다는 믿음과 스펙만으로는 안 된다는 현실의 충돌.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는 어떨까요? 둘 다 대기업 다니고 열심히 모았어요. 5년 모아서 1억 모았어요. 대단하죠. 근데 서울 아파트 가격 보면 10억이에요. 5년 모아서 1억인데 10억 모으려면 50년 걸리는 거예요. 결혼하면 집 마련한다는 공식이 있었는데 현실은 평생 월세일지도 모른다로 바뀌어버린 거죠. 내가 믿던 세계관과 현실이 이렇게 어긋나면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편도체라는 감정 중추가 과활성화되고 전전두엽의 이성적 판단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불안 반응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판이 바뀐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 불안을 더 키우는 특별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비교입니다. 한국은 특히 남들이 보는 나가 심리의 절반이에요.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말들 익숙하시죠? 여기서 충격적인 뇌과학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뇌 스캔 연구 결과 SNS에서 남과 비교하며 느끼는 박탈감은 실제로 몸을 다쳤을 때 느끼는 고통과 똑같은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다시 말해 인스타그램에서 친구 결혼 사진 보고 느끼는 그 찔리는 감정은 실제로 누가 나를 때린 것과 뇌가 똑같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SNS 비교는 물리적 고통이에요. SNS는 비교를 자동화했고 체면은 불안을 상시화했어요. 인스타그램 피드 넘기면서 친구 신차 인증차 보고 제주도 한 달 살기 사진 보고 새 아파트 입주 사진 보면서 나만 뒤처지나 라는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 사람도 대출 끼고 부모님 도움받아서 사는 건데 보이는 건 화려한 결과물 뿐이에요. 근데 우리 뇌는 그걸 다 나와 비교해버립니다.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 생존 본능이었어요. 원시 시대에는 집단 내 서열이 곧 생존 확률이었거든요. 서열이 낮으면 먹을 것도 못 젓고 짝도 못 찾고 위험할 때 보호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뇌는 자동으로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경보를 울리도록 설계됐습니다. SNS는 이 본능을 24시간 자극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는 순간부터 비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체면 문화는 이 비교를 숨겨야 할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힘들다고 말하면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다들 괜찮은 척하죠. 카톡 프로필엔 여행 사진 올리고 실제로는 전세 대출 이자 걱정하면서도 겉으로는 잘 사는 척해요. 그러다 보니 혼자만 힘든 것처럼 느껴지고 불안은 더 커집니다.
착각이에요. 다들 힘든데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한테 너는 얼마나 행복해? 라고 물었더니 평균 6점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평균 8점이라고 답했대요. 자기는 6점인데 남들은 8점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모두가 나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남과 비교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너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내 인생이 아직 시작점 같은 느낌 있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성인 진입기라고 불러요.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어른이 됐다는 신호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늦어졌어요.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 33세, 여자 31세예요. 20년 전에는 남자 27세, 여자 24세였거든요. 6, 7년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30, 40이 됐는데도 대기실에 있는 기분. 언제쯤 본 게임이 시작될까? 언제쯤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는 25살쯤 되면 결혼하고 30대 초반에 집 마련하고 그게 어른 완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도 이 과정이 안 끝나요. 10년, 15년 연장된 거예요. 그동안 정체성은 계속 흔들립니다. 나는 아직 제대로 된 어른이 아니야. 이 느낌이 지속되는 거죠.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집 사고 할 때 나만 대기실에 남았다는 이 기분. 이게 자존감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조 문제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25살쯤 되면 결혼하고 30대 초반에 집 마련하고 그게 가능했어요.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연봉의 5배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봉의 20배가 넘어요.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건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거든요. 나이 몇인데 아직도 전세야. 동기는 벌써 결혼했는데 나는. 이런 생각들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한 연구팀이 밀레니얼 세대의 자산 형성 속도를 부모 세대와 비교했더니 같은 나이 때 부모 세대 자산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자산은 쌓이지 않고 이정표는 계속 미뤄지고 이게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기실 느낌, 이게 우리 세대 불안의 핵심이에요.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될까? 근데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은 이미 시작됐어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이에요. 대기실이 아니라 본게임이에요. 다만 본게임의 룰이 바뀐 거예요. 25살에 결혼하고 30살에 집 사는 게 어른이 아니라 35살에 결혼하고 40살에 전세 사는 것도 어른이에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몸 얘기 좀 해볼게요. 큰 사건도 없는데 맨날 피곤한 이유 알고 계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알로스타틱 모드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언젠가 터질 일을 대비하느라 몸이 계속 긴장하는 상태예요. 전세 계약 언제 끝나지? 계약직인데 연장될까? 회사 구조조정은 언제 올까? 부모님 건강은 괜찮으실까? 이런 걱정들이 의식 밑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뇌는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그러면 몸의 증상이 나타나요. 소화불량, 두통, 어깨 결림, 만성 피로, 잠 얕아짐, 무기력, 예민함. 병원 가면 특별한 이상 없음,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 받죠. 맞아요. 스트레스성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거거든요. 고정비는 높고, 소득은 불안정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게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생기고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요즘 머리가 안 돌아간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느낌 드시죠? 만성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수면 장애, 피로, 누적, 업무 효율 저하, 성과 하락, 불안 증가, 스트레스 증가. 자, 이제 실전 처방 들어갑니다. 불안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줄일지 봐야죠. 딱 3가지만 드릴게요. 이것만 해도 불안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첫 번째, 내 탓 프레잼을 환경 프레임으로 교정하세요. 나는 부족한 게 아니라 고정비가 너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시대,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된 시대, 비교가 자동화된 시대. 이 환경에서 불안한 건 너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이런 생각 그만하시고요. 이 구조에서 버티고 있는 나,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전환하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실패를 내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상황이 안 좋았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회복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좋아요. 이건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현실 인식이에요. 두 번째, 비교의 단위를 바꾸세요. 남이 아니라 작년의 나. 남과 비교는 진짜 끝이 없어요.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잘 살고 항상 나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그걸로 비교하면 평생 불행합니다. 대신 작년의 나랑 비교하세요. 작년보다 통장 잔고 조금이라도 늘었어요? 50만 원이라도 늘었으면 성장한 거예요. 작년보다 건강해졌어요? 운동 한 번이라도 더 했으면 성장한 거예요. 작년보다 관계가 나아졌어요? 진짜 친구 한 명이라도 생겼으면 성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의 성장을 봐야 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훨씬 건강해요. 자기 효능감도 올라가고 불안도 줄어들어요. 남과 비교는 자기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오늘부터 이 비교 프레임을 바꿔보세요. 남 말고 작년의 나.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세요. 세 번째, 통제 가능한 것만 관리하세요. 돈, 몸, 관계, 이 세 가지만 집중하면 돼요. 먼저 돈. 여기서 핵심은 불안을 잠재우는 6개월치 생활비예요. 비상금이 있으면 불안이 확 줄어들어요.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1200만 개 모으는 게 목표예요. 이게 있으면 갑자기 회사 잘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줄어들어요. 6개월 동안은 버틸 수 있으니까요. 고정비 점검부터 시작하세요. 매달 나가는 구독료, 보험료, 통신비, 헬스 장비 이런 거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안 쓰는 거 끊으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나와요. 1년이면 100만 원 이상이에요. 이걸로 비상금 시작하는 거예요. 집값 오르는 거, 금리 올라가는 거, 이건 내가 통제 못해요. 근데 내 지출은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다음, 몸. 잠 제대로 자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30%는 줄어들어요. 진짜예요. 한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한테 8시간 수간 수면을 일주일 동안 시켰더니 불안 지수가 40% 감소했대요. 뇌가 회복되고 호르몬이 정상화되고 그러면 불안 반응이 줄어들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2-3번 30분씩만 걷거나 뛰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줄어들어요. 한 연구팀이 우울증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약 먹이고 한 그룹은 운동시켰더니 효과가 똑같았대요. 운동이 항우울제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마지막, 관계. 소모적인 관계 정리하고 진짜 지지막 만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피곤한 사람, 에너지 빼앗아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시간 쓰지 마세요. 용기 내서 거리 두세요. 대신 진짜 내 편인 사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2-3명만 있으면 돼요. 이게 진짜 지지망이에요. 한 연구팀이 75년간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좋은 관계였대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관계였어요. 불안은 의지로 못 이깁니다. 시스템으로 줄이는 거예요. 돈, 몸, 관계 세 축을 시스템화하세요. 정리할게요. 밀레니얼은 과잉 기대, 룰 변경, 비교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어요. 정석대로 하면 된다는 약속 받았는데 그 정석이 무너졌고 체면과 비교 문화는 불안을 상시화시켰고 성인 이정표는 지연됐고 몸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불안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약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된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통제 가능한 것만 설계하면 돼요. 환경 프레임으로 생각 바꾸고 비교 단위를 작년의 나로 바꾸고 돈, 몸, 관계 세 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세요. 이것만 해도 불안은 확실히 줄어듭니다.